2026년 이용사, 미용사, CBT 필기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쉬운 문제는 10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응시자가 너무 증가해서 필기시험부터 물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수험자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찍기 바쁘고요. 간신히 60점 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 책에 안 나오므로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번. 예전에는 법규가 10문제였으나 이제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법규 비중을 줄인 대신에 화장품과 피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한글이지만 보기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7번. 지문이 짧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8번. 임의용 이론, 피부, 소독, 공중보건, 법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수험자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필기문제 301번. 남자 머리를 중상고로 커트하고자 한다. 네이프 라인을 클리퍼로 몇 cm 정도 올려깎기 하는 것이 좋은가? 1cm 이하, 2cm 이하, 3cm 이하, 4cm 이하. 실습자마다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출제위원님이 이용사 실기시험 길이 규정을 보고 만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상고 길이 규정은 8에서 9, 6에서 7, 7에서 8, 5에서 6, 네이프 쪽에 클리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중상고는 7에서 8, 5에서 6, 6에서 7, 4에서 5, 네이프 쪽의 클리퍼 작업은 3cm 이하입니다. 스포츠는 3에서 4, 2에서 3, 3에서 4, 2 내외, 네이프 쪽의 클리퍼 작업은 4cm 이하입니다. 따라서 중상고, 네이프 라인, 클리퍼 작업은 정답 3번 3cm 이하입니다. 참고로 현업에서는 하상고, 중상고, 스포츠, 길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알아서 잘 커트하셔야 합니다. 이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적당히입니다. 필기문제 302번. 주로 고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온몸의 피부 발진과 참을 수 없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과 직접 관련된 질환은 황열, 댕기열, 수두, 말라리아. 대상포진의 정식 명칭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후 바이러스가 신경 주위에 무증상으로 남아있다가 고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부 발진과 참을 수 없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질병, 사고,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은 몸통, 엉덩이,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대상포진의 후유증은 주로 신경통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과 직접 관련된 질환은 정답 3번 수두입니다. 필기문제 303번. 다른 조형예술과 비교했을 때 이용 작품 과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 창작 의도를 전달하는 것, 재료 구하는 것, 시간 제약. 이처럼 추상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암기하세요. 보기에 1, 2, 3, 4 모두 이용 작품 과정의 제약 요인입니다. 다른 조형예술은 오늘 작업하다 안되면 밥 먹고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내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이용 미용은 손님이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이용 남자 커트는 10분에서 15분, 미용 남자 커트는 25분에서 30분입니다. 남자분들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립니다. 빨리 하라는 거죠. 따라서 이용 작품 과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정답 4번 시간 제약입니다. 필기문제 304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장내 기생충으로 쓸개즙이 내려오는 담관에 기생하면서 담관염, 담도염, 담낭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담도, 담낭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간흡충, 폐흡충, 개흡충, 십이지장충.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지 않고 날로 먹으면 간흡충에 감염되어 담도, 담낭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흡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장내 기생충으로 쓸개즙이 내려오는 담관에 기생하면서 여러가지 병을 유발합니다. 간흡충이 계속 담도 벽에 붙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면 담도,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도암의 주요 원인으로 간흡충을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쓸개즙이 내려오는 담관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정답 1번 간흡충입니다. 고모, 이모, 조카, 당숙 무조건 암기.
필기문제 305번. 정비를 마친 조발용 가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카락 한 개를 커트해본다, 화장티슈에 물을 살짝 분무 후 커트해본다, 신문지를 커트해본다, 인조모 가발을 커트해본다. 헷갈리는 문제죠. 조발용 가이나 상태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카락 한 개가 아니라 한 다발을 커트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개로는 정확하지도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화장티슈에 물을 살짝 분무 후 커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를 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 머리가 아닌 인조모, 합성모 가발은 가위가 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답 2번 화장티슈에 물을 살짝 분무 후 커트해본다. 필기문제 306번. 두상이 그려진 둥근 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U라인, 말발굽 라인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영역과 익스테리어 영역의 경계선이다. 두상을 오버존, 미들존, 언더존으로 나누었을 때 오버존과 미들존의 경계선이다. 모자 착용선, 햇라인, 햇존이라고 한다. 커트를 해보지 않은 초보자 분들에게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두상이 그려진 둥근 선은 일명 U라인, 말발굽 라인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영역과 익스테리어 영역의 경계선입니다. 두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오버존, 미들존, 언더존인데요. 두상이 그려진 둥근 선은 오버존과 미들존의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4번의 모자 착용선, 햇라인, 햇존은 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필기문제 307번. 정통 특수 조발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가? 장가위, 틴닝가위, 클리퍼, 레이저. 정통 특수 조발이란 장가위를 사용한 스포츠 커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장가위. 문제 308번. 남성 커트의 가장 올바른 영어 표현은 메일 컷, 피메일 컷, 맨스 컷, 맨스 컷. 남성 커트를 영어로 맨스 컷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복수형 맨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09번. 가청 영역을 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는 소독 방법은 고압전기 멸균법, 방사선 멸균법, 전자기장 멸균법, 초음파 멸균법. 가청 영역이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입니다. 가청 영역을 넘는 주파수란 초음파를 의미하므로 정답은 4번 초음파 멸균법. 문제 310번.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화장품을 모두 고른 것은 헤어로션, 헤어 에센스, 헤어팩,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토닉, 헤어 스프레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화장품을 상식선에서 일단 골라보면 헤어로션, 헤어 에센스, 헤어팩, 헤어 트리트먼트까지입니다. 헤어 토닉과 헤어 스프레이는 헷갈리죠? 헤어 토닉은 양모제에 가깝습니다. 두피에 청량감과 쾌적함을 주는 동시에 탈모 방지나 육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두피 모발용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헤어 토닉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헤어 스프레이는 머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화장품을 모두 고른 것은 헤어로션, 헤어 에센스, 헤어팩,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토닉까지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11번. 기초대사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A. 기초대사량이란 휴식 상태에서 생명활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 B. 남자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1500에서 2000. C. 여자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1400에서 1800. D.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은 줄어든다. E. 일반적으로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여자보다 크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A, B, C, D, E 모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문제 312번. 일반 성인의 하루 기초대사량 칼로리는 문제 311번에서 남자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1500에서 2000, 여자의 하루 기초대사량은 1400에서 1800이라고 했으므로 일반 성인의 하루 기초대사량 칼로리는 1500에서 180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제 313번. 기초대사량에서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A 킬로칼로리를 소모하고 여성은 B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괄호 A, B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0.9, 1, 1, 0.91, 0.9, 0.9.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를 소모하고 여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0.9kcal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문제 314번. 모주기, 헤어사이클이 가장 짧은 것은 머리카락, 수염, 눈썹, 솜털. 모발이 길수록 성장기가 길고 모주기도 길고요. 모발이 짧을수록 성장기도 짧고 모주기도 짧습니다. 머리카락, 수염, 눈썹, 솜털 가운데 모발이 제일 짧은 것은 정답 4번 솜털입니다. 문제 315번. 생간, 천엽, 생고기, 오염된 흙이 묻은 야채를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간흡충은 주로 담도에 기생하지만 이 회충은 혈액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서 간, 폐, 눈 등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회충이 소장을 뚫고 간으로 이동하면 간농양, 간동맥 출혈 등이 발생하며 눈으로 이동하면 포도막염, 시력자아 등이 발생하고 뇌로 이동하면 척수염, 뇌막염, 뇌경색 등이 발생한다. 간흡충 못지않게 많이 감염되는 기생충은 무엇인가?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개회충입니다. 문제 316번. 목은 쪽에서 모발 끝쪽으로 3분의 1 지점을 테이퍼링하는 기법은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살짝 헷갈리죠? 목은 쪽에서 3분의 1 지점이란 모발 끝쪽 기준으로 3분의 2 지점인데요. 모발 끝쪽 기준으로 3분의 2 지점을 테이퍼링하는 기법은 정답 4번 딥 테이퍼링입니다. 문제 317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도로 이용사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해는 1987년, 1923년, 1962년, 1986년. 정답은 2번 1923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국가 차원에서 이용사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이고 이용에 관한 역사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318번. 각 부처별로 분리 운영해오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시험 업무를 통합하여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변경하고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에 일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한 해는 1982년, 84년, 86년, 88년. 정답은 1번 1982년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문제 319번.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타민 K, A, D와 함께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된다.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으로는 식물성 기름,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 토마토, 감귤, 현미 등이 있다.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지방의 산패를 막는 탁월한 강산화 기능을 한다. 결핍 시 피부 노화, 불임증, 생식불능 등이 생길 수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비타민 E의 대표적인 기능이 항산화 기능입니다. 항산화란 산소에 의한 변화에 맞선다는 뜻입니다. 산화되는 것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탁월한 강산화 기능을 한다입니다. 문제 320번.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 범위는 3.5에서 4.5, 4.5에서 5.5, 5.5에서 6.5, 6.5에서 7.5. 병원성 미생물 대부분이 pH 5 이하에서 사멸하거나 pH 8.5 이상에서 사멸합니다. 하지만 중성인 pH 7 근처에서는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가장 잘 되는 pH 범위는 정답 4번 6.5에서 7.5입니다. 문제 321번. 염색제 도포 전 미리 수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두발 세척 후 건조, 피부보호 크림 도포, 앞치마 착용, 염색제 혼합 전 염색장갑 착용. 보기 1, 2, 3, 4 모두 미리 수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뚜껑이 확 열리고 혈압이 쭉 상승하죠. 하지만 풀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님이 왕입니다. 손님 먼저, 손님 중심, 손님이 메인입니다. 손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3, 4번 앞치마 착용이나 염색장갑 착용은 시술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기 1, 2번 두발 세척 후 건조나 피부보호 크림 도포는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보기 1, 2번 가운데 손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정답 2번 피부보호 크림 도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322번. 애프터 쉐이빙 단계의 화장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코를 자극하는 강한 향의 스킨, 무향의 일반 수분크림,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애프터쉐이브 토너, 알로에베라 수딩 젤. 보기 1, 2, 3, 4 모두 면도 후 피부 관리를 위해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긴 하나 코를 자극하는 강한 향의 스킨보다는 은은한 향의 스킨을, 무향의 일반 수분크림보다는 진정 효과가 있는 수분크림을,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애프터쉐이브 토너는 알코올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으므로 알코올이 적게 함유된 애프터쉐이브 토너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베라 수딩 젤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제품이므로 정답은 보기 4번 알로에베라 수딩 젤입니다. 여기서 수딩이란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을 위로하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지친 제 마음의 수딩 젤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이고 닭살도다. 문제 323번. 헤어 스타일링 할 때 이 미용사가 주로 사용하는 기구는 클리퍼, 헤어 드라이어, 스트레이트 아이론, 세이프티 레이저. 또 영어 나왔죠. 개짜증나죠. 스트레이트 아이론은 곱슬머리를 펴는 평판 고데기, 다시 말해서 매직기를 말합니다. 세이프티 레이저는 안전면도기. 헤어 스타일링 할 때 이 미용사가 주로 사용하는 기구는 당연히 정답 2번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문제 324번. 수염 디자인을 할 때 수염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는 무엇인가? 수염의 색깔, 길이, 밀도, 질감, 성장 속도. 수염이 나는 남자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염을 디자인하려면 일단 수염이 길고 수염 숱이 많아야 합니다.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수염이 짧고 밀도가 높지 않으면 수염 디자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염 디자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는 수염의 길이와 수염의 밀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B, C. 문제 325번.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가스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염화불화탄소는 CFC, 일명 프레온가스라고 불립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각종 스프레이 분사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가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26번. 소독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수압, 대기압, 수분, 시간. 소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상승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소독력 상승. 소독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력 상승. 소독제의 수분이 많을수록 소독력 하락. 소독시간이 길수록 소독력이 상승합니다. 소독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 수분, 시간, 압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란 인공적인 압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수압이나 대기압처럼 천연적인 압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문제 327번. 피부 상태와 우드램프에서 보이는 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상 피부 흰색, 건성 피부 노란색, 민감성 피부 분홍색, 색소 침착된 피부 갈색. 우드램프의 피부 반응색은 암기하기도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중성 피부, 일반 피부 청백색, 지성 피부 노란색, 건성 피부 옅은 보라색, 민감성 피부 진한 보라색, 색소 침착 피부 짙은 암갈색, 각질, 먼질, 이물질 백색. 암기법은 충청, 지도, 건보, 민보, 색소암, 각질, 백. 다시 한번 충청, 지도, 건보, 민보, 색소암, 각질, 백. 중성 피부, 일반 피부 청백색, 지성 피부 노란색, 건성 피부 옅은 보라색, 민감성 피부 진한 보라색, 색소 침착 피부 짙은 암갈색, 각질, 먼질, 이물질 백색.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28번. 영업소 폐쇄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90% 이상을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지문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보기 5번.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90% 이상을 철거한 경우가 아니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문제 329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강제철거,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 규정이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위반 시가 헷갈리는데요. 이미 1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린 상태이거나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1차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므로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2차 위반 시 처분 규정이 없다입니다. 문제 330번 이용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다면 이발, 면도, 아이론, 두피관리, 머리카락 염색, 수염 모양 내기, 머리 감기 등 보조 업무, 속눈썹 연장, 속눈썹 파마. 쉽지만 헷갈리는 문제죠. 일단 이용사의 업무를 고른다면 이발, 면도, 아이론, 두피관리, 머리카락 염색, 수염 모양 내기, 머리 감기 등 보조 업무까지는 이용사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파마는 메이크업 자격증의 업무 범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파마가 메이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는 그 근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자료 4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31번 일반적인 남성 머리의 수술 20% 정도 솎아내려고 할 때 틴닝가이의 발 개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0에서 20발, 30에서 40발, 50에서 60발, 70에서 80발. 사진에 나온 것이 틴닝가이인데요. 틴닝가이의 아래쪽 정라를 확대해보면 발 여러 개가 보입니다. 발 한 개에 홈이 한 개씩 나 있는데요. 홈이 한 개씩이므로 발가락은 두 개인 셈입니다.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 틴닝가이의 원리입니다. 틴닝가이의 발수, 홈수, 홈 깊이, 홈 폭등에 따라서 절삭률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발수와 같은 홈수라 하더라도 홈 깊이와 모양에 따라서 절삭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완홈 틴닌 35발의 절삭률은 20% 정도인데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성 머리의 수술 20% 정도 솎아내려고 할 때 틴닝가이의 발 개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2번 30에서 40발입니다. 문제 332번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으로 조선총독부의 정식 제조 허가 제1호를 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화장품 광고를 한 공산품명은 무엇인가? 박가분, 서가분, 장가분, 청가분. 거저주는 문제. 정답은 1번 박가분입니다. 문제 333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이 나온 이용 미용 업무 보조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용 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 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머리 감기 등 이용 미용 업무의 보조, 이용 미용 업무를 위한 사후 준비. 이것 또한 거저주는 문제. 정답은 4번 이용 미용 업무를 위한 사후 준비가 아니라 사전 준비입니다. 살짝만 비틀었는데요.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문제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334번 면도 거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손님의 콧속과 입속에 면도 거품이 묻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손님의 좌측 볼과 우측 볼에 면도 거품을 바르는 회전 방향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좌측 볼, 우측 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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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 동영상 먼저 보시죠. 오른쪽 뺨, 시계 방향, 오케이. 반시계 방향, 비누 거품이 코와 입에 들어갑니다. 왼쪽 뺨, 반시계 방향, 오케이. 시계 방향, 비누 거품이 코와 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좌측 볼, 반시계 방향, 우측 볼, 시계 방향입니다. 문제 335번 아래 내용과 관련된 감염병 무엇인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이다. 침체뿐만 아니라 일상적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된다.
발열, 오한, 피로, 근육통,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 감염 후 하루에서 3일 후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1958년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아프리카 중서부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풍토병 지역과 관련성 없는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급기야 2024년 8월 세계보건기구는 이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아이고 읽기도 힘들다. 엠폭스,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유비저. 정답은 1번 엠폭스입니다. 여기서 M이란 멍키의 M, 두창은 영어로 폭스입니다. 원숭이 두창, 멍키폭스, 엠폭스. 참 쉽죠? 문제 336번. 아래 설명과 관련된 피부층은 무엇인가?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약 5층에서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액을 포함하고 있다. 2층의 세포 모양은 다각형의 가시 모양 돌기이며 일명 가시층이라고도 한다. 2층에는 피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층 두께가 얇아진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힌트는 가시인데요. 가시의 한자어는 가시 극자를 써서 진짜 가시처럼 생겼습니다. 가시가 존재하는 층을 한자어로 바꾸면 이슬유, 가시극, 층층자를 써서 유극층입니다. 가시 모양의 돌기가 존재하는 층. 따라서 정답은 4번 유극층입니다. 문제 337번. 표피층에 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각질층, 10에서 20%의 수분을 함유하여 수분에 의한 팽윤성이 있다. 과립층, 반유동성 물질인 엘라이딘을 함유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유극층,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 기저층,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형성 세포가 존재한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각질층은 10에서 20%의 수분을 함유하여 수분에 의한 팽윤성이 있다. 맞습니다. 과립층은 케라토히알린이라는 알갱이가 생성되어 수분 유지 작용을 합니다. 반유동성 물질인 엘라이딘을 함유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것은 과립층이 아니라 투명층입니다. 유극층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기저층은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입니다. 문제 338번. 표피의 일반적인 두께는 0.01에서 0.03, 0.05에서 0.1, 0.1에서 0.3, 0.5에서 1.0. 이렇게 숫자로 나온 문제가 어렵죠. 암기하기도 어렵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찍기도 어렵습니다. 표피의 일반적인 두께는 정답 3번 0.1에서 0.3mm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339번. 표피층에서 각질화 과정과 직접 관련된 연속된 세 가지 층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피는 각투, 과, 유, 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에 3개의 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은 무액층이고요. 아래 2개의 층, 유국층, 기저층은 유액층입니다. 무액층이란 핵이 없는 층이므로 세포 분열이 불가능하고요. 죽어있는 셀입니다. 죽어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각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질화 과정과 직접 관련된 연속된 세 가지 층은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입니다. 정답은 1번.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340번. 혈액 응고 및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 P와 함께 모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C, D, E의 일반 상식 내용으로 볼 때 혈액 응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모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는 내용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기 1, 2, 3번이 다소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대충 찍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비타민 K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 조절, 골다공증 예방, 동맥경화 예방. 혈액 응고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P와 함께 모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은 정답 4번 비타민 K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문제 341번. 비타민 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비타민 C 안정화 및 체내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C와 비타민 P의 관계는 비타민 P는 킹, 비타민 C는 신화로 표현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비타민 P는
모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비타민 C를 안정화시키고 비타민 C의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P는 비타민 C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P는 비타민 C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킹, 비타민 P는 신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킹 받죠? 열 받습니다. 문제 342번.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화 주기가 길어진다, 각질층이 두꺼워진다, 유국층이 두꺼워진다, 피부 두께는 얇아진다.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추론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재생 기능이 떨어져서 각질화 주기가 길어집니다. 나이가 50세, 60세 정도 들면 느끼시겠지만 굳은 살이 많이 생겨서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80세, 90세 고령이 되면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 두께는 얇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각질층이 두꺼워졌는데 전체 피부 두께가 얇아지려면 다른 어떤 층의 두께가 얇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었던 유국층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피부 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3번 유국층이 두꺼워진다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343번. 단가위와 태닝가위에 기름칠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정비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가위 정날에만 골고루 기름칠한다, 가위 동날에만 골고루 기름칠한다, 가위 중앙에 있는 피복 볼트를 풀러서 너트 부분에 기름칠한다, 정날과 동날 모두에 골고루 기름칠한다. 가위 구조를 잘 모르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가위에 기름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동날과 정날 모두 골고루 얇게 기름칠한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참고로 보기 3번 가위 중앙에 있는 피복 볼트를 풀러서 너트 부분에 기름칠하면 가위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가위가 풀려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복 볼트와 너트 부분에 기름칠하시면 안됩니다. 문제 344번. 살균 탈취와 특히 표백 효과가 있어서 두발 탈색제와도 관련 있는 소독제는 과산화수소, 크레졸비누액, 석탄산, 승홍수. 거저주는 문제죠. 공단에서 빨리 합격하라고 막 퍼주고 있습니다. 탈색 일제와 산화 이제를 섞어서 두 발의 도포를 하면 탈색이 되는데요. 이용사 실기시험 4단계 염탈색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6%짜리 산화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살균, 탈취, 표백 효과, 두발 탈색제와 관련 있는 소독제는 정답 1번 과산화수소입니다. 문제 345번. 호상 블리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상태는 풀과 같은 점액 상태이다. 블리치제 바르는 양을 조절하기 쉽다. 탈색되는 과정을 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두발에 대한 탈색 작용이 빠른 편이다. 까다로운 문제죠. 탈색제는 액상과 호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액상 탈색제는 투명한 물 상태, 호상 탈색제는 풀호자, 죽호자를 쓰기 때문에 풀 상태, 죽 상태, 떠먹는 요구르트 상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술술 풀립니다. 액상 탈색제는 투명한 물 상태이기 때문에 탈색되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탈색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상태이기 때문에 탈색 작용이 빠르고요. 원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른 양 조절이 불편합니다. 물 타입이라서 과산화수소가 건조되기가 쉽습니다. 이와 달리 호상은 죽상태, 풀상태이기 때문에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탈색된 정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죽상태이기 때문에 탈색 작용이 느리고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덧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양 조절이 편리하고요. 두피로 흘러내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죽상태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건조될 염려가 적습니다. 호상 블리치제, 다시 말해서 죽상태 탈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두발에 대한 탈색 작용이 빠른 편이다. 이것은 액상 탈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346번. 유아들을 커트하는 순수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TP부터 시술한다. 가위는 위험하므로 클리퍼로만 시술한다. 움직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양쪽에서 팔을 꽉 붙잡고 커트한다. 움직임에 따라 커트 기법이나 순서를 적절히 선택하여 조발한다. 문제를 읽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유아들은 움직임이 심하기 때문에 컷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정형화된 기법이나 순서에 연연하지 말고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하면서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47번. 형태가 거의 완성된 두 발의 표면을 상하 좌우 방향으로 가볍게 커트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술은 틴닝, 트리밍, 싱글링, 블런트 커팅.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술이란 요철을 제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요철을 제거하는 기술은 트리밍입니다. 트리밍에는 수직 트리밍과 수평 트리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트리밍. 참고로 트리밍은 싱글링과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수직 트리밍, 다시 말해서 수직 깎기 하면서 싱글링이라고 표현하는 강사들도 있는데요. 정말 답답하죠? 문제 348번. 틴닌으로 수치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숱 감소, 길이를 거의 유지하면서 볼륨 일부 감소, 동일한 두 발을 동일한 높이와 각도로 연속해서 틴닌하면 장가위에 블런트 효과를 낼 수 있다. 틴닝 가위는 구조상 장가위와 다르기 때문에 트리밍 작업이 불가능하다. 공단에서 거저주는 문제죠. 틴닝 가위는 구조상 장가위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트리밍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49번.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는 화장품 성분이 아닌 것은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파라아미노 벤조산,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옥틸 디메틸 파바, 콜라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몇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티타늄, 징크 옥사이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세 가지 이상인데요. 맨 처음에 파바, 두 번째는 또 파바, 옥틸 디메틸 파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벤조펜은 3개 나와.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세 가지 이상인데요. 파바, 또 파바, 3개 나와. 파바, 옥틸 디메틸 파바, 벤조펜은 3.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는 화장품 성분이 아닌 것은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옥틸 디메틸 파바, 콜라겐. 정답은 5번 콜라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콜라겐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족발로는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족발로는 자외선 차단이 안됩니다. 203-204 필기문제 350번. 급격하지 않은 점진적인 층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둥근 윤곽을 살려서 커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블런트 커트, 원랭스 커트, 그라데이션 커트, 소바주 커트. 거저주는 문제죠. 윗머리를 길게, 아랫머리는 짧게 하되 길이에 급격하지 않은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둥그런 느낌으로 커트하는 것을 그라데이션 커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참고로 소바주 커트란 소박한 커트가 아니라 그 반대의 느낌입니다. 머리 끝쪽에 약하게 파마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린 야성적인 여자머리입니다. 소박한 여자머리가 아니라 야성적인 여자머리입니다. 문제 351번. 용질 2.5g이 수용액 500ml에 녹아있다면 이 용액은 몇 배로 희석된 용액인가? 50배, 100배, 150배, 200배. 쉬운 문제이지만 산수가 약한 분들에게는 개 짜증나는 문제죠. 눈치 빠른 분들은 2.5 곱하기 200을 했더니 500이 나오네? 따라서 정답은 200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희석 비율 공식은 용액량을 용질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500 나누기 2.5는 200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만약 희석 비율 공식을 전혀 모른다면 아래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설탕 2.5g, 물 2.5g 혼합하면 1대1로 희석. 설탕 2.5g, 물 5g을 혼합하면 1대2로 희석. 설탕 2.5g, 물 50g을 혼합하면 1대20으로 희석. 설탕 2.5g, 물 500g을 혼합하면 1대200으로 희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0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352번. 매개체와 질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에 물리면 발젠티푸스 재기열, 체스파리에 물리면 아프리카 수면병, 먹파리에 물리면 회선 사상충증, 이집트 순모기에 물리면 지카바리아스가 유발하는 소두증,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매개체와 질병을 머리 글자로 연상해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2는 발젠티푸스 재기열, 2발 이런 재기열, 벼룩은 발진열 패스트, 벼발패, 벼룩발이 먼저야 퍼스트, 체체파리 아프리카 수면병, 체하고 또 체하면 많이 아프, 체체 아프, 먹파리, 검은파리, 흑파리, 회선 사상충증,
먹파 회사, 먹방 회사. 빨간 침묵이 웨스트 나일열. 빨집,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빨집 왜 나? 작은 빨간 침묵이 일본 내염. 일본은 작은 나라. 국기에 빨강 있죠. 이집트 순모기 지카 바이러스, 황열 댕기열. 이집카 황당. 토고 순모기 사상충증. 토고의 사상은 민주공화국. 토고 사상. 중국 얼룩 날개모기 말라리아. 정말 모기 싫어. 중국 얼룩 날개모기 말라리아. 정말 모기 싫어.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353번. 라린 또는 라린느 커트란 미니가이로 커트 작업 후 브러쉬를 사용하여 올백으로 넘긴 스타일을 말한다. 티닝가이로 커트 작업한 것을 말한다. 장가이로 커트 작업한 것을 말한다. 레이저로 커트 작업 후 브러쉬를 사용하여 올백으로 넘긴 스타일을 말한다.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프랑스어로 라린이란 라인, 로우, 오드란 뜻인데요. 선, 줄을 말합니다. 라린이 선이나 줄을 말하므로 라린 헤어커트란 미니가위, 티닝가위, 장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커트 작업 후 브러쉬로 두 발을 넘긴 커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레이저로 커트 작업 후 브러쉬를 사용하여 올백으로 넘긴 스타일 말한다. 문제 354번.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역사에서 홀레 미용법이 발달하고 세안용 세제 등의 목욕용품이 발달한 시기는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 문제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시거나 일반 상식으로 대충 때려 맞추셔야죠. 목욕용품이 발달한 시기다. 고구려, 삼국, 고려, 조선. 아무래도 1, 2, 3번보다는 마지막 조선시대가 그나마 목욕용품이 발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55번. 피부 관리를 위한 피부 유형 분석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초 상담 후, 트리트먼트 후, 클렌징을 마친 후, 마사지 후.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피부 유형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화장기를 제거한 후 피부 유형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화장기를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클렌징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클렌징을 마친 후입니다. 문제 356번. 지성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지 분비 정상화, 모공 수축, 중화 적용 및 항염증, 유연성 회복. 살짝 어려운 문제죠. 지성 피부란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흐르는 피부를 말합니다. 산성인 개기름이 덜 나오도록 하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뜻으로 피지 분비가 덜 되게 하는 화장품, 과도하게 산성화된 피부를 중화시킨 화장품, 모공을 수축시킨 화장품, 염증도 가라앉힌 화장품, 과도한 유연성을 줄인 화장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건성 피부는 유연성이 부족해서 얼굴이 땡긴다는 뜻이므로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화장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성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유연성 회복입니다. 유연성 회복은 건성 피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357번. 모발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모피질은 어디인가? 왼쪽은 머리카락 단면도인데요. 사람 피부와 관련시켜서 설명드립니다. A는 표피이므로 모표피, B는 진피이므로 모피질, C는 피하 지방이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 모수질, D는 각질층이므로 큐티클입니다. 모피질은 어딘가?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358번.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살리실산, 글리시리진산, 아듈렌, 알부틴. 이렇게 화학과 관련된 화장품 문제가 나오면 개 짜증나죠. 화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 풀 수가 없죠. 이럴 땐 찍으셔야죠. 저도 가장 눈에 익은 것이 아듈렌밖에 없어서 3번으로 찍었는데요. 정답은 4번 알부틴입니다. 알부틴은 미백 화장품 성분인데요. 월귤나무에서 추출되는 천연식물성 미백 성분입니다. 멜라닌 색성을 억제하고 기미 잡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참고로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단백질을 말합니다. 문제 359번. 아래 박스표에서 좌측 A와 우측 B에 해당하는 용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 신경 전달 물질, 자연 진통제,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로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이나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분비된다.
A의 과도한 분비는 의존성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운동 중독. B. 신경 전달 물질, 동기부여 호르몬. 보상과 쾌감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 B가 너무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다. A와 B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게 되면 A가 분비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B도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엔돌핀, 도파민, 도파민, 엔돌핀, 엔돌핀, 세로토닌, 세로토닌, 도파민.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힌트는 A의 자연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전쟁 나면 부상을 입었을 때 몰핀 주사를 놓죠. 몰핀, 엔돌핀. 비슷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엔돌핀, 도파민입니다. 문제 360번. 흔히 40대 이후부터 신진대사 저하 및 피부 항산화 기능이 저하되어 피지에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퀴퀴한 노인 냄새가 난다. 이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진 것은 포름알데하이드, 노넨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부탄알데하이드. 어려운 문제죠. 노인 냄새의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 때문입니다. 노인 냄새, 노년 냄새, 노넨알데하이드.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361번.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핵산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살짝 어려운 문제죠. 1번.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유리를 깎아서 렌즈로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수십 배 또는 수만 배로 확대하는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야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핵산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코팅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산은 DNA 또는 RNA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핵산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항생제에 반응한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번식을 차단하여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반응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감수성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한국말이 좀 어렵죠? 4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신진대사가 불가능하여 살아있는 세포 내에 침투해야만 분열 증식할 수 있는 전염성 미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362번. 림프 순환에서 경로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오른팔,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피부 미용사 기출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림프는 왼쪽 림프관을 통해서 왼쪽 쇄골 하정맥으로 들어가지만 오른팔, 오른쪽 머리, 오른쪽 목에서 나온 림프는 우측 림프관을 통해서 우측 쇄골 하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렵다. 설명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림프 순환에서 경로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우측 상지, 오른팔. 암기법은 이발 기술은 오른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발 기술은 오른팔, 이발 기술은 우측 상지, 오른팔. 문제 363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면도 기법은 무엇인가? 면도 기법 5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법이다. 커터와 비교하면 장가의 수직각기와 비슷하다. 위턱과 아래턱의 중간 영역을 면도할 때, 겉턱과 속턱의 중간 영역을 면도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프리핸드 등의 다른 기법으로 그립을 바꿀 때 면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프리핸드, 백핸드, 푸시핸드, 펜슬핸드, 스틱핸드.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7번 펜슬, 위턱과 아래턱의 경계 부분 7번 펜슬입니다. 펜슬로 잡고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고
여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게 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9.5에서 하겠습니다. 7번 했으니까 8번이 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면도기 다시 넣고 8번 오픈하죠. 다시 면도기 들고 머리를 돌린 쪽으로 내가 살짝 가서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고 당기고 쫓아가면서 몸이 좀 빠지세요. 그래 면도기 놓을 수 있고 머리 돌릴 수가 있어요.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면도 기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펜슬핸드 기법. 문제 364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화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터빈형의 회전 날개를 원통으로 둘러싼 구조이다.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중간 크기의 균일하고 고운 유화 입자가 만들어진다. 호모 믹서, 프로펠러 믹서, 호모게나이저, 디스퍼. 이용사 미용사 필기 문제에 피부 미용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 미용사 기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호모 믹서는 중간 크기의 입자를 만드는 교반기입니다. 프로펠러 믹서는 프로펠러 교반기인데요. 진짜로 교반기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호모게나이저는 균질하게 만드는 유화기입니다. 균질 유화기. 디스퍼는 아주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고속 분산기입니다. 터빈형의 회전 날개를 원통으로 둘러싼 구조이다.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중간 크기의 균일하고 고운 유화 입자가 만들어진다. 정답은 1번 호모 믹서입니다. 문제 365번.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HDL,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둘 다 높인다. HDL 수치는 높이고 LDL 수치는 낮춘다. HDL 수치는 낮추고 LDL 수치는 높인다. HDL,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둘 다 낮춘다. 피부 미용사의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차라리 상식적인 이런 문제들이 훨씬 좋습니다. HDL은 고밀도 지단백입니다. 흔히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합니다. 혈관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HDL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HDL 수치를 높이도록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LDL은 저밀도 지단백입니다. 흔히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합니다.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LDL 수치를 낮추도록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HDL 수치와 LDL 수치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정답은 2번 HDL 수치는 높이고 LDL 수치는 낮춘다. 문제 366번. 린스는 영어로 린스에서 유래된 콩글리시로 국제적으로는 컨디셔너가 올바른 표현이다. 린스와 컨디셔너를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고 볼 때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를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샴푸, 컨디셔너, 샴푸, 트리트먼트, 블라블라블라. 샴푸는 이물질 제거, 트리트먼트는 모발의 영양 공급, 컨디셔너는 공급된 영양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막 코팅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를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정답은 1번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 367번. 이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두정부, 전두부, 죽두부, 후두부, 전두부, 죽두부, 두정부, 후두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와 미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가 다릅니다. 이용식 샴푸는 앞으로 수그리고 샴푸, 일명 대가리바가 샴푸, 엎드릴 복자의 복식 샴푸. 전두부부터 스타트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두정부, 전두부, 죽두부, 후두부 순입니다. 이와 달리 미용식 샴푸는 누워서 샴푸, 천장을 보고 샴푸합니다. 누울 와자의 와식 샴푸. 당연히 전두부부터 스타트를 해야 하고요. 따라서 전두부, 죽두부, 두정부, 후두부 순입니다. 이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 1번 두정부, 전두부, 죽두부, 후두부입니다. 보기 2번에 전두부, 죽두부, 두정부, 후두부는 미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입니다. 이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와 미용식 샴푸 테크닉 순서를 구별해서 암기하세요. 문제 368번. 클렌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결 및 위생, 트리트먼트 준비, 혈액순환 촉진, 유해한 성분을 침투. 공단에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막 퍼주고 있죠. 클렌징의 목적은 청결, 위생, 혈액순환 촉진, 트리트먼트 준비입니다. 유해한 성분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트리트먼트를 말합니다.
클렌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유효한 성분 침투입니다. 문제 369번 골과 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결합 조직은 관절, 섬유, 연골, 신경. 정답은 3번 연골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문제 370번 블런트 커트와 같은 의미인 것은 클럽 컷, 노멀 테이퍼 컷, 딥 테이퍼 컷, 싱글링 컷. 헤어커트 용어라서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 클럽 컷. 문제 371번 눈가에 석탄을 사용하여 화장을 한 나라는 눈가에 시커멓게 석탄으로 발랐다 이거죠. 이집트, 인도, 아랍, 페루. 정답은 1번 이집트입니다. 현대 화장이 아니라 고대 화장이겠죠. 문제 372번 면도에서 한 손으로 피부를 당기거나 밀면서 다른 한 손으로 면도 칼질을 2, 3회 반복하는 것을 세트화된 동작으로 볼 때 면도 칼질 한 세트의 일반적인 작업 시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0.5초에서 1초, 3에서 4초, 6에서 7초, 8에서 9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면도 칼질 한 세트의 일반적인 작업 시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 2번 3에서 4초. 문제 373번 호기성 하수 처리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활성온이법, 살수여과법, 산화지법, 부패조법. 호기성 처리법은 산소가 공급되는 조건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호기성 처리법 3가지는 활성슬러지법, 살수여상법, 산화지법입니다. 이와 달리 부패조 처리법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호기성 하수 처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부패조법. 문제 374번 세포 내에서 호흡 생리를 담당하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염색체,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정답 4번 미토콘드리아. 기억이 전혀 안 나서 그렇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문제 375번 가발 제작 시 흰머리를 인모가 아닌 합성모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 절감, 무게 감량, 합성모는 염색 후 물 빠짐이 없기 때문, 가발 염색 시 합성모는 염색이 안 되기 때문. 흰머리를 합성모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염색이 들지 않는 합성모의 특성 때문입니다. 합성모는 색상이 고정되어 샴푸나 염색을 해도 색이 변하지 않는데요. 본 머리를 다른 색으로 염색한 경우 그 색깔에 맞추어 가발을 염색하더라도 합성모의 흰 머리는 계속 흰색으로 남아서 기존 머리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흰머리를 인모가 아닌 합성모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답 4번 가발 염색 시 합성모는 염색이 안 되기 때문. 문제 376번 매뉴얼 테크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여 고객이 차갑지 않도록 한다.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절한 속도를 지키도록 한다.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에 따라 동작을 조절한다. 처음과 끝 동작은 주무르기 방법으로 부드럽게 시술한다. 언뜻 읽어보면 다 맞는 내용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처음과 끝 동작은 주무르기 방법이 아닌 쓰다듬기 방법으로 부드럽게 시술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77번 호르몬 기능 저하에 따른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인슐린 부족, 당뇨, 에스트로겐 부족, 무월경, 난포 자극 호르몬, 불임,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 일반 상식으로 풀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가 발생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무월경이 발생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면 불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기능 저하에 따른 현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78번 화장품 성분 중 무기알료의 특성은 색의 종류가 다양하다,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선명도와 착색력이 뛰어나다, 내열성 내광성이 우수하다. 유기화학 문제죠. 어렵습니다. 알료는 유기알료와 무기알료로 나누는데요. 유기알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색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선명하고 밝고 화려합니다. 투명하고 광택이 좋습니다. 투명하고 광택이 좋기 때문에 열이나 빛에 약하고요. 산이나 알칼리에도 약합니다. 그만큼 커버력이 낮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선명한 색상이 필요한 경우에 유기안료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와 달리 무기안료는 금속이온과 비금속이온의 단순 화합물입니다. 주로 광물입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색상의 종류가 적고 주로 기본색,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의 기본색입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광택이 적습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열이나 빛에 강하고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합니다. 그만큼 커버력이 우수합니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커버력과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에 무기안료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쌉니다. 무기안료, 유기안료 문제를 풀 때 암기법은 무기는 쇠입니다. 쇠는 광물입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열이나 빛에 강하고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합니다. 화장품 성분 중 무기안료의 특성은 정답 4번 내열성, 내광성이 우수하다. 문제 379번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모발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주로 발육에 관여하는 것은 모유두, 모수질, 모표피, 모피질. 아주 쉬운 문제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했으므로 사람에 비유하면 유두겠죠. 정답은 1번 모유두입니다. 문제 380번 광노화의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칠어진다, 색소 침착이 증가한다, 건조해진다, 모세혈관이 수축된다. 광노화는 영어로 포토에이징인데요.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집니다. 색소 침착이 증가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혈관이 팽창합니다. 햇빛 좋은 날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면 사람이 나른해지죠. 피부도 나른해집니다. 피부가 팽창을 한다는 얘기겠죠. 광노화의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모세혈관 수축입니다. 문제 381번 비타민 효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타민 A, 혈액순환 촉진, 피부 청정 효과, 비타민 B, 세포와 결합 조직의 노화 예방, 비타민 E, 아스코르빈산의 유도체로 사용되며 미백제로 이용된다. 비타민 P,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역할,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살짝 어려운 문제죠. 보기 1번에 혈액순환 촉진은 비타민 E, 피부 청정 효과는 비타민 C입니다. 보기 2번에 세포와 결합 조직의 노화 예방은 비타민 C입니다. 보기 3번에 아스코르빈산이 유도체로 사용되며 미백제로 이용된다. 비타민 C입니다. 보기 4번에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고도 불립니다. 비타민 효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82번 어떤 베이스 오일에 대한 설명인가? 인간의 피지와 화학 구조가 매우 유사한 오일로 피부염을 비롯하여 습진, 여드름, 건선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침투력이나 보습력이 우수하여 일반 화장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호호바 오일, 스윗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레이프 시드 오일. 지문에 영어가 나오니까 짜증나시죠?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라고 해서 영어 스펠링이 HOH1입니다. 문제 383번 선충류가 아닌 것은 회충, 요충, 구충, 요코가와 흡충. 보기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충류는 회충, 요충, 십이장충, 흡충류는 간흡충, 폐흡충, 요코가와 흡충. 따라서 선충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요코가와 흡충입니다. 문제 384번 가급적이면 염색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시기는 세안 직후, 세발 직전, 조발 직후, 면도 직후. 여기서 세안이란 얼굴 세수하기, 세발은 발 닦기 아닙니다. 머리 감기입니다. 참고로 발 닦기는 세족입니다. 조발은 머리 깎기, 헤어컷, 면도는 수염 깎기, 쉐이빙입니다. 면도 직후에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나거나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피부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염색약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도 직후에는 염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염색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시기는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85번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식품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 유통, 판매, 식품의 가공, 방부, 저장, 유통, 조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식품의 방부, 저장, 판매, 영양. 조리기능사 기출문제가 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에 나왔네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식품위생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거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뉴트리션은 영양학 영역에 해당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식품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86번. 저항성모나 발수성모를 염색하기 전에 행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모제 침투를 돕기 위해 사전에 두발을 연화시킨다. 과산화수소 30ml, 암모니아수 0.5ml 정도를 혼합한 연화제를 사용한다. 사전 연화를 프레소프트닝이라고 한다. 50분에서 60분 방치 후 헤어 스티머나 드라이기로 건조시킨다. 어려운 문제죠. 저항성모나 발수성모의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연화제를 사용하며 20분에서 30분 동안 방치하면 충분히 연화가 됩니다. 필요할 경우 마지막 5분 동안 헤어 스티머나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열체를 합니다. 저항성모나 발수성모를 염색하기 전에 행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50분에서 60분 방치가 아니라 20분에서 30분 방치입니다. 문제 387번. 연모제의 연화제는 주로 어떤 두발에 사용되는가? 염색모, 손상모, 다공성모, 저항성모. 정답은 4번 저항성모입니다. 문제 388번. 컬의 움직임이 가장 적고 오래 유지되는 스타일은 넌스템, 하프스템, 풀스템, 리버스. 미용사 빠마 문제가 또 나왔죠. 무조건 암기하세요. 넌스템은 넌무빙 스템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넌무빙이므로 움직이지 않았거나 적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컬의 움직임이 가장 적고 그만큼 컬이 오래 갑니다. 하프스템은 하프 무빙 스템. 스템 베이스로부터 컬이 중간 정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풀스템은 풀 무빙 스템. 스템 베이스로부터 가장 많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컬의 움직임이 가장 크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포워드는 포워드 무빙 컬. 루프가 귓바퀴 방향으로 말린 컬을 말합니다. 리버스는 리버스 무빙 컬. 리버스는 반대라는 뜻인데요. 루프가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말린 컬을 말합니다. 컬의 움직임이 가장 적고 오래 유지되는 스타일은 정답 1번 넌스템입니다. 문제 389번. 옥수수가 잘 소화되지 않는 이유는 곡물 외부에 있는 노란색 코팅 부분이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용성 식이섬유로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이를 분해하는 효소나 장내 세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배출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셀러리, 셀룰로스, 셀룰러, 셀레늄. 1번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셀러리는 특유의 향을 가진 미나리과 채소, 셀룰러는 핸드폰을 말합니다.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거나 세포 변성을 막아주는 무기질을 말합니다. 문제 390번. 이 미용업 소재의 특징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재고 개념이 없으므로 보관 창고가 필요 없다. 소재가 상하거나 썩지 않는다. 소재와 작업자 간 1:1 개념이다. 시간이 지나도 개별 소재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소재란 손님의 두발, 고객의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A. 손님의 머리카락은 재고 개념이 없으므로 보관 창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B. 손님의 머리카락이 상하거나 썩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C. 손님과 작업자 간 1:1 개념 맞습니다. D. 시간이 지나도 개별 소재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개별 소재, 다시 말해서 고객의 두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 고유의 특성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숱도 많고 머리카락도 굵고 뻗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탈모가 생기고 두발에 힘이 없어집니다. 이 미용업 소재의 특징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정답 3번 A, B, C입니다. 문제 391번.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형태의 인구 증가형을 의미하는 것은
피라미드형, 벨형, 항아리형, 스타형.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점점 감소하는 후진국의 인구 증가형을 말합니다. 종형은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도 낮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증가가 멈춘 형태, 인구 증가 정지형입니다.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종형의 지읒이니까 정지의 지읒입니다. 지읒이니까 지읒. 암기하세요. 항아리형은 사망률이 낮은데 출생률이 더 낮아서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사회를 의미합니다. 별형은 도시형인데요. 생산 연령 인구가 도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20에서 50대 사이의 인구가 많은 형태를 말합니다.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형태의 인구 증가형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 1번 피라미드형입니다. 문제 392번. 스포어까지 사멸시키는 소독 방법은 자외선 살균법, 오존 살균법, 고압전기 멸균법, 자가소독법. 여기서 스포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스포어는 아포, 포자란 뜻입니다.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소독 방법은 아하, 문제 쉽죠? 정답은 3번 고압전기 멸균법입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꼬고 있죠. 문제 393번. 임용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법규 문제만 나오면 자신감이 훅 떨어지죠. 나이 50을 넘으면 아무리 애워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래도 또 애우셔야 합니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 진열, 보관한 때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폐쇄명령. 따라서 정답은 1번 경고입니다. 이런 문제 못 외우면 경고입니다. 문제 394번. 임용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경고.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를 시킨 경우 1차, 2차, 3차,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폐쇄명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영업정지 1개월. 여기서 돌발 퀴즈. 위 문제와 관련해서 임용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를 시킨 경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문제 395번. 유럽의 이용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죄인을 처벌할 때 삭발하여 수치심을 주고 두 발이 자라는 동안 죄를 뉘우치게 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왕 스스로 삭발하여 모범을 보였다. 평민은 정기적으로 삭발하는 것이 의무였다. 인구 증가, 직업 분화, 사회계층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외과 병원에서 분리되어 전문적인 이용원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이용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묻는 역사 문제입니다. 죄인을 처벌할 때 삭발하여 두 발이 자라는 동안 죄를 뉘우치게 한 데서 유럽의 이용이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참고로 보기 4번. 외과 병원에서 분리되어 전문적인 이용원으로 발전한 것은 맞는 사실이긴 한데요. 이것은 이용이 탄생 이후의 일이며 이용이 탄생된 이후 계속 발전해서 바버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직업군으로서 궤도에 올라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의 유래와 혼동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문제 396번. 바버샵에서 커트 작업할 때 무겁거나 두껍거나 울퉁불퉁한 경계선을 가볍고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페이드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버링, 브랜딩, 블렌딩, 시저링. 경험자분들에겐 쉬운 문제지만 생초보분들에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페이드 컷이나 포마드 컷 등의 바버샵 스타일에서 블렌딩은 머리의 상단, 중단, 하단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버링은 커트, 면도, 정발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고요. 시저링은 가위 작업을 의미합니다. 브랜딩은 브랜드 이미지, 정체성, 마케팅 등과 관련된 용어로 커트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볍고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페이드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3번 블렌딩입니다. 문제 397번. 두부 전체에 나타나는 탈모 증상으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모두 다양한 것은 장년성 탈모증, 노인성 탈모증, 반응성 탈모증, 비강성 탈모증, 확산성 탈모증.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장년성 탈모증은 20에서 30대부터 나타나는 M자형 탈모, 정수리 탈모를 말합니다. 노인성 탈모증은 40에서 50대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모를 말합니다. 반응성 탈모증은 모근부가 파괴되는 깊은 상처로 인한 탈모를 말합니다. 비강성 탈모증은 비타민 A와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두피 각질화로 인한 탈모를 말합니다. 비강성, 비타민, 비정상적. 이렇게 암기하세요. 비강성, 비타민, 비정상적. 확산성 탈모증은 두피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는 휴지기성 탈모를 말합니다. 두부 전체에 나타나는 탈모 증상으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모두 다양한 것은 정답 5번 확산성 탈모증. 문제 398번. 축중선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CP에서 TP, GP, BP를 거쳐서 MP까지, EP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 EP에서 B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 민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FSP에서 CP를 거쳐서 반대편 FSP까지, CP, TP, GP, BP를 거쳐서 MP까지의 선은 정중선, EP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의 선은 이어 투 이어 라인, EP와 EP를 수직으로 연결한 선, 이것이 바로 축중선입니다. EP에서 B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의 선, EP와 EP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 수평선입니다. 민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중에서 최소 길이를 의미하고요. 축두선입니다. FSP에서 CP를 거쳐서 반대편 FSP까지는 프론트 헤어라인입니다. 축중선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정답 2번 EP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입니다. 문제 399번. 클리퍼와 빗을 사용하여 스포츠 머리로 시술 시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할 때 시술자의 발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왼발이 한 발 앞으로, 오른발이 한 발 앞으로, 왼발이 한 발 뒤로, 오른발이 한 발 뒤로. 엄청 헷갈리는 문제죠.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오른발을 한 발짝 앞으로 내민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오른발 한 발짝 뒤로, 왼발 한 발짝 뒤로는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작업할 때 불편하고요. 왼발 한 발짝 앞으로는 작업 영역이 아닌 왼쪽이 고객과 가까워지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고객과 멀어지는 것이므로 오른쪽을 작업할 때 불편합니다.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할 때 시술자의 발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2번 오른발이 한 발짝 앞으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지금처럼 유출해보세요. 한국은 아직까지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발잡이 기준입니다. 작업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가는 것보다는 한 발짝 앞으로 내미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당연히 오른발이 한 발 앞으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문제 400번. 피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는 것은 각질층 두께, 피부 전체 두께, 유구층 두께, 기저층 두께. 피부학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 노화 현상이란 각화 주기가 길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체 피부 두께는 얇아집니다. 가장 두꺼워서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구층은 나이가 들면서 두께가 감소합니다. 기저층은 평평해지고 두께가 얇아집니다. 피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는 것은 정답 1번 각질층 두께입니다. 전국 합격률 39%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4년 전국 합격률 평균은 44%였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3회차, 4회차 실기시험부터는 합격률이 3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3회차 전국 합격률이 39% 나왔습니다. 3회차에서 실패한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4회차 전국 합격률은 다소 올라간 40%에서 4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수는 필수, 4수는 선택인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영세한 자본력 때문에 이용학원은 힘을 못 쓰고 큰 자본력을 가진 대형 미용학원이 이용사 자격증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력에서 대형 미용학원을 이길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용학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찍 도전하세요. 실기시험이지만 필기시험처럼 암기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 70세 넘으면 그래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나이 70세를 넘었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합격하기까지 1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화된 시험입니다. 내림머리용 통과발을 사용하는 학원도 이제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내림 통과발을 사용했을 때 합격률 또한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발 베이스 감독관님들의 숫자보다 미용 베이스 감독관님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미용 베이스 감독관님 입장에서 내린머리용 통가발은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저 또한 10년을 내린머리용 통가발 사용하다가 결국 올백형 통가발로 갈아탔습니다. 따라서 올백형 통가발로 강의하는 학원을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가발 20개가 아니라 30개를 써야 합격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설과 전문성이 부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므로 전문성과 편의성을 두루두루 잘 갖춘 학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이용사 자격증 전문 강사한테 배우시고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아무 때나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셔서 합격 가능 시간 200시간 이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삼각대, 3단 카트, 탁자형 홀더, 개인당 1개씩 무료로 사용하는 학원을 선택하시고요. 정사각형 사물함은 너무 작아서 아주 불편합니다. 길쭉한 큰 사물함이 있는 학원을 선택하세요. 세면대도 6개 이상 잘 갖춰진 학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용수건 200장, 수건 거주대, 전보로까지 비치된 학원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화장실은 반드시 외부에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